안녕하십니까. 접속수학의 핫쌤입니다. 드디어 오늘 통계 마지막 시간이 되겠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가지고 모평균이라는 걸 추정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이야기 있죠. 어떤 고등학교의 전체 평균 키가 궁금한데 다 구할 수가 없으니 임의로 몇 명만 뽑아와서 그 평균 키로 원래 전체 평균 키를 추정했다. 요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일단 모 집단이 있습니다. 전체 집단이 되겠지요. 모 집단이 있어요. 어제 접속 고교라고 했었죠. 전체 3,000명에 대한 평균 키가 궁금했다. 그래서 그 전체가 평균 키가 이제 모평균이라는 용어로 바뀌는 것 뿐이죠. 그래서 모평균 귀엽게 M이라고 쓴다고 했고, 이 모표준 편차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모 분산도 있겠죠.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만 쓸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거 다 구하기 힘드니까 제가 임의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추출을 하겠다. 추출해서 어제 예를 들면 30명 내가 빨리 나와봐 그랬던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표본이 필요해. 이번엔 한 표본 중에 딱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표본 중에 딱 하나만을 가지고 추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한 표본 평균, 요게 X바죠. 귀여워. 이 X바를 가지고 이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걸 이제 할 거예요. 추정. 자, 어제 그 기억나십니까? 3,000명 평균 키 다 구하기 힘드니까 제가 30명 나와 해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그게 160이었어. 요게 X바인 거예요. 한 X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160에서 똑같은 만큼을 더하고 뺐다고요. 5만큼 더하고 5만큼 뺐어요. 그래서 155부터 165 사이에 전교생의 평균 키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몇 퍼센트 정도 신뢰할 수 있어? 그랬죠? 그래서 한 85% 정도요? 라고 지금 말했던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추정은 딱 160이 나왔다고 해서 한 161쯤이요? 아니면 159쯤이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 이런 구간으로 추정을 하게 된답니다. 구간 추정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모평균 M이라는 것이 글씨가 안 이뻐요. 똑같나요? 자, 모평균 M이라는 것이 뭐와 뭐 사이에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그 구조는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X바잖아. X바에서 똑같은 만큼을 더하고 빼준 구간으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X바에다가요 똑같은 만큼을 더하고 X바에서 똑같은 만큼을 빼준 이 구간을 우리는 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X바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뺐는데 그 똑같은 양만큼을 더하고 뺐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 요거를 이제 추적을 할 거야. 근데 지금 매번 내가 어떻게 표본 평균을 뽑아오냐에 따라서 이 구간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구간 안에 이 평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들어갈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요거였어요.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그래서 대부분 많이 제일 주로 쓰는 그 확률이 95%예요. 제일 많이 써. 95%가 딱 적절한가 봐. 그 다음으로는 99%짜리도 많이 쓰는데 저는 일단 95%일 때 상황을 볼게요. 즉, 이 확률이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다를 다시 바꿔 쓰면, 여러분 95%란 건 백분율이잖아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95다가 95%잖아. 근데 우리 일반적인 수학적인 확률은 전체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0.95로 보면 되겠죠. 0.95. 이걸 퍼센트로 환산하면 95%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출발해서 이 안에 구간을 이제 찾아볼 겁니다. 아유, 신난다.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확률이잖아요. 0부터 Z가 뭐뭐일 확률로 출발한답니다. Z. Z.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 Z가 있다면 자, 0이잖아요. 0부터 항상 우리 어디까지 확률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0부터 뭐 한 요 정도까지 볼게요. 이 확률이 0.4750인데부터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Z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96이 나와요. 0부터 1.96까지가 0.4750이래. 1.96까지. 그러면 여기를 대칭을 시켜서 마이너스 1.96부터 0까지도 0.4750이잖아요. 그거 2배 하면 몇이래요? 2배 하면 그러니까 요 얘기죠.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이 확률이 이거의 2배가 되니까 0.95가 된다 이거야. 0.95.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죠.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이 결국 요거잖아요. 이거 풀어 쓴 게 이거잖아. 에? 그래서 이게 0.95다. 주로 이렇게 주어져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주어져. 응? 물론 질문한다고 1.96 외워야 돼요? 아니요. 주어져요. 근데 하다 보면 외워질걸? 너무 자주 나와서. 이 상황이고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부등식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 부등식을 가지고 이 구간을 만들어 볼게요. 이 Z는 어떠한 정규분포라도 표준화하면 전부 다 요 Z로 와버리는 거잖아. 근데 요 X바도 분명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건 따르지 않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Z를 X바가 표준화된 Z로 보겠습니다. 즉 X바에서 X바의 평균을 뺄 거예요. 그럼 X바의 평균이 바로 모평균 M과 일치했던 것이고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게 Z잖아요. X바의 표준 편차가 뭐였더라? 루트 M분의 시그마였죠. 이건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그럼 요게 지금 Z야. 요게 1.96 이하일 확률이 0.95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맞나요? 자, 이제 이 부등식을 조금 조작을 해볼 겁니다. 막 지울 거예요. 이거 전체 절대값은 절대값분의 절대값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 있잖아요. 분리를 시켰는데 이거의 절대값은 이게 양수잖아요. 시그마도 양수고 n도 양수랍니다. 물론 시그마가 0일 수도 있는데 0이어버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지 않다라는 소리거든. 다 모든 자료가 똑같은데 뭐 그런 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양수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어. 그럼 양변에다가 이걸 곱해도 좋겠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된대요? 네, 또 쓰기 귀찮아서 막 지울게요. 자, 곱하면 여기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해지겠지? 좋아. 근데 절대값 안에서는 얘네 둘이 자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2 빼기 1의 절대값이나 1 빼기 2의 절대값이나 같잖아요. 둘 다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도 자리를 바꿔볼게. 자, 자리 바꿔서 다시 써봅시다. 그러면 m-x바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절대값 풉시다. 그러면 m-x바가 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단 크거나 같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모든 변에 제가 x바를 더해버릴게요. x바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x바 이래 되죠? 여기는 x바 사라지겠지? 더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앞에다 더해줄게. x바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거야. 유도가 됐죠? 모평균 m이 x바에다가 똑같은 만큼을 더하고 똑같은 만큼을 뺀 이 구간 안에 올 확률이 지금 0.95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게 뭐였다? 이거였구나. 이제 동그라미는 지웁시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이었구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이었군. 이럴 확률이 지금 0.95일 때 잡아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우죠. 하얀 부분은 지워버릴게요.
이게 바로 모평균 M을 추정한 구간이다 그 말이야. 아우 복잡하게 생겼죠. 전혀 어려울 건 없어. 기억을 하는 거야. x바에다가 똑같은 만큼 더하고 뺐다. 그 똑같은 게 뭐였나의 요 형태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신뢰 구간. 근데 아까 모평균 M이 이런 구간 안에 들어올 확률을 0.95로 잡아왔을 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구간이. 그래서 그거를 신뢰도라고 불러요.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야. 아우. 알겠습니까? 되셨죠? 그럼 신뢰도는 95%만 있나요? 아니요. 제가 99%도 자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99%라는 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였겠니? 지금 이 전체 넓이가 지금 0.95였다는 거에서 좀 출발했던 거잖아. 그럼 이 조금 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넓이, 즉 이 확률이 0.95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0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이 딱 그 0.99의 절반인 0.4950이 되는가 찾아봤더니 여기가 2.58이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2.58이 되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1.96이 여기만 볼게요. 2.58로 바뀌어버리면 이게 0.99가 되더라 그 말이야. 그럼 요 과정 그대로 거치는 거예요. 1.96이 2.58로만 바뀌는겨. 1.96이 2.58로만 바뀌는겨. 그런겨.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언제? 봐봐. 여기가 2.58로 바뀌었다 이거야. 2.58. 여기도 2.58. 그럼 얘는 몇 퍼센트의 신뢰도? 99%의 신뢰도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주 등장하는 게 95%와 99%짜리이니까 여기 1.96, 2.58 정도가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안 외워도 된다 했어요. 주어져요. 뭐가 주어져? 이게 주어져. 항상 이런 게 주어지는데 주의할 건 있어. 1.96과 2.58 그냥 외웠다가는 아우 선생님이 좀 선한 마음을 쓰셔가지고 아 이건 계산하기 힘들겠다. 나 이걸 2로 줘야겠다 했을 때는 요 1.96 대신에 2를 써야지 아 나 외웠던 1.96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뢰도라는 건 자유스러운 거네. 정하기 나름이네. 일반화 해버리겠습니다. 일반화. 일반화 해버릴게요. 슉슉슉. 자, 어떻게 잡아올 거냐면 이게 조금 지저분해졌긴 했지만 자 보세요. 제가 신뢰도를 뭐였나 95% 뭐 99% 말고 그냥 알파 퍼센트라 해볼게. 알파 퍼센트. 알파 퍼센트. 그러면 제가 이 전체 넓이를 뭘로 본 걸까요? 100분의 알파로 본 거겠죠? 95%였다면 이게 0.95가 되고 99%였다면 0.99가 되니까 맞나요? 그때 요 Z값을 K라고 해버릴게요. 여기는 뭐 마이너스 K가 됐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때면 여기가 전부 다 K로 바뀌었을 거잖아. 그때 확률이 100분의 알파 됐을 거잖아.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 앞에 붙은 1.96, 2.58이 뭘로만 바뀌었다? 아, K로만 바뀌었다. K로만 바뀌었다. 그럼 그때 신뢰도가 알파 퍼센트가 돼버리겠죠? 다시 헷갈리시면 95%였다면 여기가 1.96 그 얘기야. 알겠나요? 그럼 꼭 이게 주어진다고? 단 확률 Z가 K 이하일 확률이 Z가 K 이하일 절대값 Z가 K 이하일 확률이 100분의 알파다 이렇게 주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때 요 Z값 있죠? Z값 K 여기 들어갈 그 I가 Z값인데 그쵸? 그 K가 신뢰 상수라는 I예요. 신뢰도를 결정하는 상수다 그 말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 이 K라는 건 신뢰 상수인데 얘는 결국 Z값이야. Z값. 그 중에서 양수인 거야. 이 구조를 잘 파악하고 계시면 사실 내용 끝이에요. 근데 제가 좀 더 덧붙여 드릴 말씀은 있으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뭐 팁 정도라고 해볼까요?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용어도 등장하는 교재가 있고 등장하지 않는 교재가 있는데 내용은 분명히 다 다뤄요. 뭔 얘기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신뢰 구간의 길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구간의 길이에요. 이 구간의 길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4야. 그럼 그 길이는 4에서 1을 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랍니다. 그럼 뭐가 사라져요? X바가 사라져. 뺐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었겠죠? 그럼 똑같은 거 두 개가 돼버려. 2배 신뢰 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버려. 문제 속에서 왜 어떻게 이게 활용이 되는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다인 길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까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85% 정도요? 라고 했을 때 그럼 좀 더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쳤잖아요. 60만큼 빼고 60만큼을 더해가지고 뭐 한 1m에서 2m 24일 거예요 라고 했더니 혼났잖아요. 그것처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K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신뢰도가 달라지듯이. 그래서 만약에 그럼 신뢰도가 올라갔어요. 제가 장난친 것처럼 신뢰도가 올라갔어.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건 이제 잘 해석해 봐야 돼. 95에서 뭐 99%로 올라갔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K값이 1.96에서 2.58로 더 길어진 거잖아요. 커진 거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 K값이 커진 거예요. K값이 커진 거예요. 신뢰 상수가 커진 거야. 그럼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늘어났겠죠. 길이는 늘어났겠죠. 길어졌겠죠. 그랬더니 장난쳐? 라고 하시진 않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확도 떨어지잖아. 1m에서 2m 사이에 있을 건 정확하지 않잖아, 그치? 그냥 구간만 넓어져서 신뢰도만 올라간 것 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교장 선생님은 저한테 먼저 딱 신뢰도를 정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자자자작 이렇게 계산해서 알려드렸겠죠. 그래서 신뢰도를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 원하는 신뢰도를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추정해 드리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신뢰도가 고정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K값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딱 정해진 거야. 그런데 의뢰자가 그래도 나는 좀 정확도가 높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정확도가 높아졌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여야 되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여야 돼. 그럼 더 정확해질 테니까 상대적으로 줄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신뢰도가 고정됐다. K가 고정된 거예요. 시그마도 고정된 값이에요. 주어진 값이야. 그럼 변할 수 있는 건 n이죠. n이 뭐였어? 표본의 크기였잖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잡아오면, 즉 더 많이 뽑아오면 조금 정확해지지 않겠어요? 30명 뽑아오는 것보다 한 300명 뽑아가지고 평균 키를 잰다면 좀 더 정확해지지 않겠니? 그 얘기야. 그래서 신뢰도가 고정이 됐을 때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즉 신뢰 구간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크게 잡아오면 된다 이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이 신뢰 구간의 길이 자체는 작아질 거 아닙니까? 맞나요?
이런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정확히 제가 신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구간 안에 이 모평균이 들어갈 그 확률이었단 말이야. 그거를 좀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 봐요. 자, 이게 모집단의 분포라고 합시다. 모집단의 분포인데 정규 분포를 따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모평균 M이 되겠죠? 난 이걸 모르니까 이걸 추정하는 거야. 그래서 한 표본을 구했더니 그 한 표본 평균이 요쯤이었다라고 쳐볼게요. 여기가 X바였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요거로부터 양쪽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뜨려서 구간을 정하잖아요. 신뢰 구간을 정하잖아. 맞습니까? 그럼 요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호 얘라면 이런 느낌인 거거든. 예를 들어 또 이쯤에 제가 X바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또 다른 X바. 그걸 가지고 똑같은 신뢰도에 95%라고 한다면 이 길이 자체는 같을 거라고. 그때 신뢰 구간을 잡았어. 여기도 또 모평균 M 자리는 여긴데 분명히 들어왔잖아요. 이런 얘기야. 표본 평균이 옮겨 다니는 거야. 모평균이 옮겨 다니는 게 아니야. 이게 오해하더라고. 어떤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있다면 이 신뢰 구간 여기 가운데가 이제 X바가 되잖아요. 그럼 모평균 M이 여기쯤 이렇게 옮겨 다닌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얘 평균 가만히 있고 모평균은 가만히 있고 이 구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예를 들어 이걸 내가 한 100번쯤 해보는 거야. 신뢰 구간 100번쯤 잡아보는 거야. 똑같은 신뢰도에서. 근데 유독 요런데 X바가 잡혔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길이만큼 더하고 빼서 신뢰 구간 똑같이 만들었겠지? 그럼 요 구간은 분명히 모평균 M은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요런 걸 한 100번 했을 때 99개 정도의 구간에는 요 모평균 M이 포함될 거예요. 그게 신뢰도 95%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렸다. 즉 신뢰도를 상승을 시켰다. 그래서 99%로 늘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길이가 더해지는 게 좀 더 길어졌을 거라고. 빼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좀 더 길어져서 이 정도 됐다고 치자고요. 더 길어진 거야. 그럼 당연히 모평균 포함하죠. 더 길어진 거야. 똑같은 만큼. 포함하죠. 얘도 원래 여기서는 안 포함했잖아. 모평균 M을. 근데 더 길어졌어. 이렇게 더 길어진 거예요. 여기 나오나요? 아무튼 더 길어져가지고 이때는 포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면. 한 100번 중에 99개 정도의 구간은 요 모평균 M은 포함될 것이다. 요게 바로 99%의 의미가 되겠답니다. 알겠나요? 자, 한 개만 더 얘기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요런 얘기도 또 등장을 하더라고. 문제를 보니까 이따 풀어볼 건데요. 이런 표현. 요거. 이게 뭘까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차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옛날에 이걸 오차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쓰지 않고요. 이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이의 최대값이 얼마일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 차이의 최대값. 일로 와봐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경우 봐봐요. 여기가 M 자리잖아요. 여기 X바 자리야. 차이라면 요 길이야. 이게 차이야. 여기가 M이잖아. 여기가 X바잖아. 이게 차이야. 여기가 M이잖아. 여기 X바잖아. 이게 차이야. 그럼 요 차이는 언제 최대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 신뢰 구간의 양 끝에 평균이 왔을 때요. 여기가 X바라고 한다면 여기가 M이잖아요. 이게 최대인 거예요. 물론 이쪽에서 왔을 수도 있고 왼쪽 끝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차이의 최대값은 이 길이야. 이 길이. 근데 이 길이가 뭐였대? 이 길이는 요거였지. 신뢰상수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만큼 더하고 뺐다였잖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거 아까 증명 과정 속에도 요 과정 있었을걸요? 요겁니다. 쌤, 이렇게 돼가지고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더 커지나요? 그죠? 이런 건 생각하지 않겠다 이거야.
이거는 이 모평균이 벗어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 구간은 필요가 없는 구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이 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게 최대값이 됩니다.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실내 구간의 모든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어색함을 느껴보세요. 어색함? 다 맞는 말을 했어요, 제가. 근데 약간 어색함을 한번 느꼈으면 좋겠는데. 자, 시간 드릴게요. 어색함을 느껴보세요. 찾으셨다고요? 어디가 어색한 거냐면 이 실내 구간에서 요 시그마가 어색해야 돼. 이 시그마가 뭐래요?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잖아요. 우리 이거 추정 왜? 이거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몇 개만 뽑아와서 이걸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시그마를 아는 게 이상하잖아요. M도 모르는데 시그마를 어떻게 알아요? 표준 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할 건데 분산은 평균에서 변수에서 평균 빼는 건데 평균 모르는데 빼서 못 구해.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 표본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가 있었단 말이죠. 표본, 표준 편차. 이게 이제 이때 등장합니다. 이게 기호로 하면 S였다고. S. 이 분산 원래 n으로 나눠야 되는데 n-1로 나눈대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그거 표준 편차가 S야.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요 S하고 요 표준 편차 시그마하고 거의 같대요. 거의 같대. 알려져 있대.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쓰면 돼. 즉 시그마 대신 S를 그러니까 써도 된다. 요거예요. 시그마 대신 S를 써. 좀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 S를 갖다 쓰는 게 보다 합당한 거야. 시그마 몰라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문제 속에는 이게 주어져. 웃기게 이게 주어져. 주어지면 이용하면 되고. 안 주어졌는데 이제 또 다른 표준 편차가 나와서 그게 바로 표본 표준 편차일 거라고요. S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써주시면 되겠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어떤 양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닭의 무게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평균이 mkg, 표준 편차가 0.2kg이라고 한답니다. 이때 400마리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구해봤더니 3.5kg이다.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읽으면서 제가 기호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평균이 m이야. 이거 몰라. 이거 추정할 겁니다. 그때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겠죠. 모 표준 편차. 이걸 아는 게 이상한 거라고. 이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면 옛날에 구해봤을 수 있게 며칠 전에. 근데 평균 구해놓은 게 자료가 없어졌어. 표준 편차만 남아있을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400마리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n이 지금 400이군. 그때 그 400마리에 대한 평균이 3.5kg다. x바가 3.5kg이군.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아까 그 신뢰구간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끝나버려. 유형이 쉬워. 익숙해지면 쉬워. 이거 왜 줬을까? 단 요거? 신뢰도 95% 신뢰 상수를 뭘 쓰란 소리예요? 1.96을 쓰라는 거야. 이게 우리끼리 그냥 썼던 K라고. 자, 세팅 들어갑니다. 그럼 모평균 M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것이냐? 구한 요 3.5 X바에다가 똑같은 걸 빼고 똑같은 걸 더할 거예요. 이렇게 추정하는 거야. 이 똑같은 이만큼이 뭐였더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이걸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때 K 신뢰상수 뭐야? 1.96. 여기다 계산하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지금 400이잖아요. 그럼 이 루트 씌우면 20이잖아. 20분의 시그마 0.2가 되겠죠. 소수 계산 싫어. 이게 얼마인가? 근데 이게 좀 그래도 간편하네. 그냥 2로 나눠버리면 10분의 0.1이죠. 0.01이지. 혹은 100분의 1인 거죠. 그 소수점 거꾸로 2개 갔으면 됐겠네. 이게 얼마인 거야? 0.0196이었던 거죠. 이거를 3.5에다가 더하고 뺀 게 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M은
자, 더한 게 좀 더 낫죠? 여기다가 3.5를 더할 거라고요. 3.5196 이렇게 되겠네. 자, 빼면 어떻게 됩니까? 3.4804 이렇게 되겠네요. 아유, 답을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실내 구간. 이거야, 이거. 너무 쉬워. 자, 다음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봅시다.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ml이고 표준 편차가 6ml다. 이게 시그마죠. 아, 이거 비슷하게 생겼네. 6하고 시그마. 헷갈리면 안 되겠다. 잘 써야겠다. 이 꼬리 좀 짧게 하자. 그때 이미 추출한 9병의 요게 표본의 크기 n이죠. 그 용량의 평균이 x바죠. 자, 거의 흡사하죠 지금. 그게 지금 150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의 신뢰 구간이 이와 같더라. 이번 신뢰 구간을 알려줬네요. 뭘 구하래? 알파 구하래. 알파. 알파는 자, 신뢰도 구하라는 소리겠지. 자, 맨날 95%, 99%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화를 시켰죠. 그러면 그냥 그 구조를 보는 거야.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띄어서 봐도 돼요. 아무튼 이게 좀 더 저는 좋더라고요.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이걸 뜯어볼게. 지금 152.26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표본 평균에다가 150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냐면 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는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 왼쪽 편은 뭐였겠어? 150에서 이걸 뺐겠죠. 어느 쪽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어. 저는 이제 이걸 이용해 볼게. 근데 지금 신뢰도를 모르잖아. 뭘 몰라? K를 모르는 거야. K를 찾아야 되겠구만. 그럼 루트 n분의 시그마만 계산해 봅시다. 루트 n, n이 지금 9였잖아요. 루트 n은 3이죠. 시그마는 6이라고 주어졌어. 또 웃기게 또 주어져 있네. 이게 주어져 있는 게 웃긴 거라 했어요. 웃기진 않아. 뭐 그럴 수 있어. 자, 그럼 2잖아. 2. 이거 2K네. 아우, K 찾기 쉽네. 자, 넘어가 봐. 그럼 150 뺐으니까 2.262 2K다. 그래서 K 값 찾았다. K가 얼마다? 1.13이다. 6K 신뢰 상수가 아까 뭐라고 했죠?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 Z값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양수인 Z값. 0에서부터 어디까지냐? 그 Z값. K가 지금 뭐야? 얼마 나왔어? 1.13 Z값. 1.13을 찾는 거라고요. 아, 주의해야 돼. 그때 확률이 0.37이니까 아예 37%야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잖아. 0부터잖아. 응? 이거잖아. 이렇게 있을 때 0부터 1.13까지 이 확률이 0.37인 거지. 근데 우리 신뢰 구간은 뭐였어? 이 반대쪽까지 챙겨줘야지. 마이너스 1.13부터 여기까지였잖아. 그래서 이걸 2배 해야겠죠. 맞습니까? 이거 2배 하면 얼마예요? 0.74가 되겠죠? 0.74. 그래서 74%의 신뢰도였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0.9, 그러니까 이거 2개 합친 게 0.95였다면 95%. 2개 합친 게 지금 0.37이니까, 아니죠? 0.74니까 74%. 그러니까 이게 알파지. 이렇게 해결을 볼 수가 있다. 알겠나요? 그런데 문제,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어 가끔. 표본 평균을 숨겨놓을 때가 있단 말이야. 아, 그럼 이걸 모르니까 이거 못 구하겠네. 그게 아니라, 자,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해요. 설령 이게 나와 있다 한들 그냥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해도 해결이 가능하다. 미지수가 조금 줄어들어. 자, 여러분 신뢰 구간의 길이 일단 구해봅시다. 여기서 여기 빼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 빼봐. 여기 빼는 게 힘드네 이거. 빼보자. 152.26에서 147.74를 빼보자. 그럼 그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자, 차분하게 이 계산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 빼면 5가 되겠죠. 자, 하나 빌려왔으니까 여기 4가 되겠죠. 그럼 끝났네. 4.52가 바로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근데 아까 어떻게 된댔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배의 그 더한 만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 X바를 몰라도 여기서 K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랑 n 주어졌다면. 주어졌잖아. 이게 얼마였어 아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3분의 6이 됐던 거 아닙니까? 3분의 6이 되어서 이게 2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양변 4로 나누면 K값이 나오네. 4로 나누면 4, 1은 4, 그렇죠? 4, 1은 4, 4, 3, 12. 1.13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Z값 읽었을 때 요거고 2배 해가지고 74%의 신뢰도였군.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3번 봅시다.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별걸 다 궁금해하는군요.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100개를 이제 이미 추출해가지고 이거 추정했겠죠 뭐. 100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 그 나달의 개수에 대한 평균을 구했더니 100개였대요. 아우 힘들었겠다. 근데 표준 편차를 구했더니 20이었대. 그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단 땡큐. 계산의 편리를 봐주셨군요. 신뢰 상수 K를 뭘 갖다 쓰라는 소리입니까? 2를 갖다 쓰라는 소리네. 원래 1.96이잖아. 그치? 자, 그럼 뭐 어려운 거 전혀 없네요. 자, 기호화만 좀 해보고 갈까? 자, 100개를 이미 추출했다. 표본의 크기 n. 그때 100개에 대한 평균이다. x바. 그때 100개에 대한 표준 편차다. 이게 뭐예요? 요게 s인 거야.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튼 표준 편차 갖다 쓰면 돼. 주어진 표준 편차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 모평균을 추정합니다. 자, x바가 지금 100이잖아. 100. 처음에 이런 구조로 가시라고요. 똑같은 만큼 더하고 뺐다. 이걸 따로 계산해버려. 자, 따로 계산하면 저게 뭐라고? 다시 한번 K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신뢰 상수가 이렇게 씁시다. 신뢰 상수 얼마야? 2를 갖다 쓰라고. 1.96 말고. 그 다음 루트 n분의 루트 n 루트 100 10 시그마 몰라. 그러니까 시그마 대신 S 써. 이거라고. 20. 알겠나요? 이거 얼마? 계산 쉽네. 4요? 너무 좋아. 1.96이면 얼마나 더 불편했겠니? 이게 4예요. 4 더하고 4 빼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96 104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번 볼까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래요.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해. 그래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꺼내서 95%의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쫘라락. 크기가 n인 표본을 꺼내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쫘라락. 자, n 구하세요. 요거 구하는 거야. 99% 신뢰 구간일 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 이제 봅시다. 이거 뭐예요? 0.475다 확률이. 이거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이 0.95잖아요. 그러니까 95%일 때 신뢰 구간, 신뢰 상수 K 1.96 써라야. 원래대로 했네. 자, 99%일 때 신뢰 상수 2.58 써야 되겠다. 계산 힘들겠다. n 어떻게 찾을까? 근데 여러분 요거 문제를 풀다가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언뜻 눈으로 봐봐요. 이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가 더 길어요? 위에 거, 아래 거 보면? 위에 게 더 길죠? 맞아요? 더 이게 차이가 더 길잖아. 이게 더 좁고. 그러니까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긴 거야. 이건 95%인데? 이건 99%인데? 선생님이 신뢰 구간의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 더 길어진다 했는데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표본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같았다면 물론 문제가 있겠죠. 근데 표본의 크기가 지금 다르니까 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더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표본의 크기를 많이 뽑아오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질 수 있다라 했잖아요. 맞죠. 작아질 수 있다라 했잖아요. 표본의 크기를 많이 뽑아오면. 알겠지? 근데 좀 크겠지 뭐. 그 정도 뭐 생각 아마 안 하시고 문제는 풀겠지만 뭐 이런 것도 따져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표현을 해봅시다. 지금 표본 평균 모르죠? 표본 평균을 모르니까 얘를 표본 평균에다가 얼마를 더했네 혹은 얼마를 뺐네 그 아이디는 못 쓴다고. 직접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군.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자, 요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해봅시다. 자, 이런 뺄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96.08을 빼보자. 빼면 4. 하나 빌렸으니까 8. 자, 여기는 안 빌렸으니까 7. 끝이죠. 그러니까 7.84가 신뢰 구간의 길이야. 근데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대? 2 곱하기 신뢰 상수. 근데 신뢰 상수가 지금 95%는 1.96으로 쓰래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루트 n이 얼마야? 25에 여기서 n은 요 n이 아니죠. 요 표본의 크기인 거죠. 그래서 25, 루트 25니까 5분의 시그마. 이제 시그마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아, 여기서 시그마 알 수 있겠다. 그렇죠? 계산을 해야겠네요. 어떻게 하면 계산이 편할까? 딱 나눠 떨어지면 좋을 텐데. 2로 먼저 나눠봐요. 자, 2로 먼저 나누자. 2로 나누면 2, 3은 6, 2, 9, 18, 3.9이네. 3.9. 아우, 이거 2배 해봐. 이거 2배 하면 3.9이죠. 요렇게 약분하면 2가 되겠죠. 양변에 5를 곱하면 시그마가 10이다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요거 해석해야지. 99%인 실내 구간에서의 실내 구간의 길이. 아이고요, 깜짝이야. 자, 102.58에서 97.4 이를 뺍시다. 빼면 6, 1.5죠. 5.16이었구만. 그럼 이 5.16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2배의 신뢰상수. 신뢰상수 2.58로 쓰라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는 찾았다고. 자, n에 관한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어머나, 이거 보여요? 2 곱하기 2.58하면 5.16이네. 그치? 이 약분이 돼버리고, 아우, 너무 좋다. 그럼 양변에 루트 n 곱하면 루트 n이 10이다가 나오니까 양변 제곱하면 n이 100이다. 이렇게 되겠군요. 답을 냈습니다. 자, n이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25에 비해서 크잖아. 그러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직접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만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표본 평균을 모르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시그마 찾고 n 찾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뿅!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시그마가 5인 모집단이 있대요. 그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로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한대요. 추정했대. 그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 뭐 소문자로도 쓰기도 한답니다. x바의 차가 1 이하이기 위한 n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오, 그래, 다행이다. 이거 봤더니 99% 신뢰도일 때 신뢰상수 3 쓰세요 이거죠. 이건 좋네. 자, 아무튼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제가 팁에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야. 기억나십니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이 차이가 제일 컸을 때 그 최대값이 뭐라 했었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였던 거라고. 증명 과정 속에서도 나왔다고요, 요게. 기억나세요? 아니, 만약에 기억 안 나면 만들 줄 알아야 돼, 이 상황. 어떻게 만들어? Z를 표준화해서 했던 거부터 지금, Z를 표준화하면 말이 이상하죠. 이거 X바를 표준화한 데서부터 왔잖아요. 그게 뭐였어? X바에서 M을 뺐어. 그거를 X바의 표준 편차로 나눴어 해서 온 거잖아. 이게 뭐 95%였다면 1.9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왔던 거죠, 이 절대값이. 그래서 이거 막 곱했었잖아요. 이렇게 양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 해서 왔던 건데 자리 여기서는 안 바꿔도 돼. 그냥 뭐 자리 바꾸나 마나 똑같은 값이니까요. 이것도 표본 평균과 모평균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이의 최대값이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신뢰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지금은 신뢰상수 K니까 3이니까 이걸 3으로 갖다 쓴 것 뿐이라고. 아직 안 썼지만 그렇게 쓸 거라고. 알겠나요? 좋아요. 이제 K 대신에 3 씁시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나와 있죠? 5라고 나와 있잖아요, 맨 위에.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루트 n분의 15가 되겠네. 루트 n분의 15 이렇게 이쁘게 씁시다. 요겁니다. 그러면 요 차이의 최대값이 요건데 이 차이가 1 이하이려면 최대값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아버리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최대인 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얘도 1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을 풀면 끝인 거야.
문제 푸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아, 이 통계 파트는. 자, 이제 양변에 루트 n 곱하고 제곱하면 되겠네요. 양변에 루트 n 곱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이제 양변 제곱하고 자리 바꿨으면 n은 225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으니 225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버리면 되겠다요. 자, 이로써 제가 통계 개념 다 설명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확통 개념을 다 말씀을 드렸네요. 몇 강 정도 됐을까요? 처음에 순열과 조합 6강이었던 거, 7강 정도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6강 정도 됐던 것 같고, 요 통계가 한 7강 정도 됐던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뭐 짧다면 짧은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해드리는 강의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요. 제가 딱 1시간 정도 더 뭔가를 준비해 올게요. 그거는 우리 확통 지금 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셨다면 다 공부했던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이 한칠판에 좀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